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나눠볼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진짜 부양책이 나온다. 중국 소비주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년 경제정책 기조도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화정책 완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내년 경제 기조로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내수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이번 주에 중국 이제 중앙경제공작위원회가 공작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9월달 이후에 중국 정부가 계속 관련된 그 경기 부양책을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그다음에 증시와 관련된 부분의 부양책을 등을 계속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11월 달 중국 물가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동월 대비 0.2%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0.3%, 그다음에 지난 달에 0.3%에 비해서는 이것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건 그만큼 중국 내에서 소비가 지금 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11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전월 마이너스 2.8%에 비해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1년 동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생산자 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관련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새로운 부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내년에도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상당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5%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서 지금 어저께 중앙정치국 회의가 폐막이 됐습니다.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보통 12월 달에는 내년도 경제에 관련된 이제 큰 코멘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2025년 경제 공작을 이제 분석 연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 속에 진보 추구를 견지하고 내수 촉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이와 더불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그런 이제 큰 틀을 이제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새로운 시진핑 주석의 이제 신시대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부유 정책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에 이제 내수 성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기대가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부동산 문제가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할 그런 이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일단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내수 부양책으로도 내수 부양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수 촉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중국 내수로 풀겠다라는 포석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기조를 이제 확정할 예정인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경제공작회의가 11일, 12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에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큰 그런 이제 틀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그걸 좀 더 세분화돼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만큼 자금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중국에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많이 취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수 확대를 위해서 이런 보조금 부분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된 대책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지금 옥죄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동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뭐 파격적인 그런 조치가 나오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부동산 부분은 아마 통화를 확대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뭐 지난번 9월 달에도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한 그런 상감 부분이 나왔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중앙 정부가 보다 많은 이런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아마 발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증시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증시가 긍정적인 모양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통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안화 환율은 지금보다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화학과 철강 또 의류, 화장품 등 여러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가 가장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들의 전망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대감은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뭐 중국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뭐 전일 이제 홍콩 증시에서도 관련된 이제 홍콩 증시 전체적으로 3%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지금 1%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는 중국의 이런 이제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아마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중국 내수와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와 연관되어 있는 국내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국내 증시도 그 여파로 인해서 좀 상승폭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뭐 내수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나 화학같이 중간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아니면 카지노, 이런 면세,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과연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부양책을 뭐 지금 한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지만 과거에도 부양책을 실시를 했었고요.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 관련된 부양책이 시장 예상치를 약간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 9월 달에 뭐 관련된 그런 이제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나오면서 이런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요. 주가도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아직 이제 시장 예상치를 못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떠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들 부분을 좀 확인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과연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국내 업체들에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 속에서 화학과 화장품, 건설, 철강 등 경기 민감주도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무비자 입국까지 확대되면서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여러 이제 섹터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뭘 강한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호텔, 카지노, 면세 이런 부분이 비교적 좀 강합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중국 내수가 이제 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중국에 있는 이제 소비자가 고객들이 국내로 여행을 많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중국에서 뭐 한국으로 많이 온다라고는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국내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여행 주의 국가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과연 이렇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불안이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 뭐 탄핵 국면이 지나고 그 이와 더불어 이제 조기 대선 관련된 그런 이제 시기가 지나야만 아마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입국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아마 그 전까지는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좀 있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기는 아마 중국에서 이제 내수가 활성화된다라고 해도 원체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아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기대는 해보고는 있지만 아마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하는 동안 국내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위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된 그 화장품 업체들의 품질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저가 시장 내 화장품의 중저가 제품군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브랜드의
매출이 그렇게 과거 한알령 이전과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전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회복한다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이게 과거와 같이 그런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화장품주 내에서 이런 화장품 OEM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런 생산된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 화장품의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중국 업체에 ODM을 대부분은 맡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라인업이 좋은 부분은 한국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업체들에서 특히 이제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브랜드에서 관련된 제품들의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OEM 업체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그 다음에 뭐 중동과 같은 여러 지역 내에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OEM 업체는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아마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화장품 내에서는 뭐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나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브랜드와도 이제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탑픽 한 종목만 네, 고르자면 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를 뭐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중국 내에서 지금 뭐 생산 설비가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국 내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 인디 브랜드 전부 다 뭐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내수 시장에서 화장품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발주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물론 그게 실적에서 뭐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지금 해외 다른 지역 내의 실적 개선세에 덧붙여서 중국 시장의 개선세가 아마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맥스 현재 14% 넘게 급등하면서 15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고점 수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고점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선을 뭐 넘어선다. 뭐 일단 뭐 국내도 정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되고 중국의 그런 이제 부양책이 시장치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뭐 한 20만 원 선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코스맥스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